자, 버블과 유동성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산의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 예를 들어 이 돌을 하나에 100만 원을 불렀을 때, 강가의 돌멩이입니다. 100만 원이 됐을 때 누군가 이거를 100만 원에 불러요. 시장에 가서 100만 원에 부르고 아무도 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이 차의 가격을 중고차 매매 시간에 10억을 불러요. 좀 더 쓸까요? 뭐 매도는 내 마음이니까. 좋아. 100억을 불렀어요. 이 차 가격 100억. 그러면은 이 차가 100억이 된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유동성이 100억이 생긴 걸까요? 아니요. 그냥 이것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팔리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건물을 시세가 100억짜리 건물을 1000억을 불렀어요. 부를 수 있죠. 아, 너무 작은가? 1조 원 불러보죠. 1조 원의 부동산에 내일 내놔보지 뭐. 내 마음이죠 뭐. 내가 주인인데. 내놨어요. 그럼 1조 원의 돈이 생겼어요? 아니요. 팔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자산의 버블이 높아졌다가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 취소사요. 그래서 쫙쫙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투기 세력이 투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를 오르던 몇 배를 오르던 투기 세력이 올리기만 하고 아무도 안 사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 돌덩이 하나를 사기꾼이 10억에 내놨고 마을 사람들이 속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해서 5억을 모아서 그리고 농협에 그래도 돈이 안 되니까 농협이 5억의 빚을 져서 이것을 사기꾼한테 샀을 때 이제 모든 문제는 샀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산의 버블이 유동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건 유동성이 아니에요.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팔렸을 때, 마을 사람들이 빚을 지고 이것을 샀을 때,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돌이 가짜인 걸 밝혀지면은 마을 사람들은 파산, 은행도 파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마을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서 지금 유동성과 버블 어느 게 더 먼저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가격을 상승을 시키려면은 유동성이 먼저 공급되고 나서 버블이 생겨야 돼요. 근데 가만 보시면은 이 유동성의 공급은 사실 2008년 침체 후에 시작이 됐고요. 각국의 양쪽 완화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죠. 저금리 시대도 그때부터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빚쟁이이기 때문에 제가 2012년도 10년 11년도에도 그 당시 뉴스로는 굉장히 금리를 금방 올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그러지 못한다고 늘 아고라에 말씀드렸죠. 왜? 미국이 빚쟁이인데 빚쟁이가 이자가 높아지는 걸 원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 후에는 더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일을 트럼프가 하고 싶지 않겠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동성 공급하는 거 지금 제로금리를 떨어뜨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공급은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많은 업체들이 파산할 거고 여러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지급한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다? 버블이 먼저다. 버블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유동성으로 해결하는 것일 뿐이지 유동성이 먼저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은 닭하고 달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로금리를 맞아서 사람들이 예금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개인들이 가진 유동성보다 아파트나 나스닥이 더 버블에 진입해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잡주들이 버블에 진입해 있다면 그건 유동성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블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버블인 걸 모를 때 장기 투자를 하게 되죠. 버블인 걸 모르면요. 이 1억짜리 돌멩이가 5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억에 투자한 사람도 망하고 500만 원에 전재산 투자한 사람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어떤 종목을 작전할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20배를 띄웠다고 쳐요. 근데 20배에서 처분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20배에서 반의 반땅 정도 된 데서 처분을 해도 여기서부터 충분히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향후에 나스닥이 떨어졌을 때 혹은 테슬라나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30% 40%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싸다고 추가로 더 매수하거나, 뭐 셀트리온이나 메지온, 알테오즈 이런 버블이 있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찍고 또 나중에 또 싸졌을 때 또 싸다고 들어간 개인들이 긴 기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작전인가 아닌가는 사실 차트를 보면 거의 드러나게 되죠. 보통 대다수 이러한 상승의 모습을,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꺼지는 거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게 튤립 같은 건 이렇게 떨어졌고, 어떤 거는 그냥 긴 기간에 거쳐서 제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모습은 조금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올린 것도 주식 종목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페이크도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정 기간에 이유 없이 이렇게 급등한 것이, 물론 이유는 다 갖다 붙이는데 대다수 이런 단계 급등은요, 그 끝이 거의 99%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덜란드 튤립 버블처럼 이것이 막 수천만 원, 뭐 내수 이 정도면 뭐 억 원에 호가했던 이것이 어떤 자산이든 그것이 버블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유동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올랐다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단 그것을 고점에서 개인이 사면 금융위기로, 올랐다 아무도 안 사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